당장 다음 달에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그냥 듣자 채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도 피곤한데 영상까지 보시려면 힘드시죠? 이 채널은 영상 볼 필요 없이 귀로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집안일 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또는 편하게 누워서 들어보세요.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자금 걱정 많으시죠?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통장 잔고 확인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한숨만 나오는 날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수입은 뚝 끊겼는데 나가는 돈은 여전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경조사비. 하나하나 다 돈입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저축해둔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노후 준비?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하며 살았죠. 당장 자식 키우고 집 장만하고 생활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드니 현실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 것 같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예전엔 70까지만 살아도 되지 했는데 요즘 평균 수명이 80, 90세잖아요.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더 걱정되는 건 앞으로입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은 그대로니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도 살기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집 사느라, 아이 키우느라 빚도 있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자식들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요양원 비용은 어디서 나오지? 장례비는 준비했나?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 걱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불안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은 막연한 불안입니다. 돈이 부족할 것 같아,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이런 막연한 걱정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계산 없이 그냥 불안해 하십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매달 얼마나 쓰는지,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부족할 것 같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가진 게 얼마인지, 매달 얼마나 쓰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매일 불안했답니다. 통장에 돈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는 돈인지 모르겠더랍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통장 잔고를 확인했답니다. 어제보다 줄어든 게 있나 보고 한숨 쉬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이렇게 전기 쓰면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걱정하고, 하루 종일 돈 걱정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지금 가진 돈이 얼마고 매달 얼마 쓰시는지. 그래야 계획을 세우죠. 막연히 걱정만 하면 해결 안 돼요. 할아버지는 노트를 꺼내 적어 보셨답니다. 예금, 적금, 퇴직금 다 합쳐서 얼마. 국민연금 매달 얼마, 기초연금 얼마. 그리고 매달 나가는 돈도 적었어요.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병원비, 경조사비. 처음엔 귀찮고 복잡했답니다. 이걸 왜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어요.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는 되고 저축한 돈은 비상금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있었어요. 물론 여유롭지는 않지만 당장 굶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답니다. 아, 이 정도면 10년은 버틸 수 있구나 하는 게 보였거든요.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였습니다. 매달 10만 원 정도가 모자라네. 그럼 저축해서 매달 10만 원씩 쓰면 되겠구나. 그럼 저축이 몇 년이나 버틸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재무 설계가 아니라 간단하게만 정리하는 겁니다. 첫째, 지금 가진 돈이 총 얼마인지 적어보세요. 통장, 예금, 적금, 보험, 부동산.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대충이라도 계산해 보세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둘째,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적어보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임대료, 이자 수입.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 말입니다. 이게 내 기본 수입입니다. 셋째,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적어보세요.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병원비.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경조사비나 명절 비용 같은 것도 1년치를 12로 나눠서 포함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만 적어보면 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매달 20만 원씩 모자라는구나, 또는 매달 10만 원씩 남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매달 30만 원씩 모자란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제야 그래서 저축이 자꾸 줄어들었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왜 돈이 줄어드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 늘리기는 쉽지 않으니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매달 나가는 돈을 다시 받답니다. 그랬더니 줄일 수 있는 게 보였어요. 안 보는 케이블 방송 해지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낮추고, 자주 안 가는 모임 하나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매달 15만 원을 줄였답니다. 그래도 15만 원은 여전히 모자랐지만 30만 원보다는 낫습니다. 그 15만 원은 저축해서 쓰더라도 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었으니까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디를 줄여야 하는지 보이니까요. 막연한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알아야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노트 한 장 꺼내서 적어보세요. 가진 돈,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 세 가지만요. 30분이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밤은 조금 더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지출을 줄이되 삶의 질은 지키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아끼다 보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펑펑 쓸 수도 없고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걱정 때문에 극단적으로 절약하십니다. 외식은 절대 안 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줄이고,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난방도 아껴 쓰고. 이렇게 살면 돈은 아낄 수 있지만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한 할머니는 노후 자금 걱정에 모든 지출을 끊으셨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안 나가고, 취미 생활도 그만두고 집에만 계셨어요. 돈 쓰는 게 무서웠거든요. 여름에도 에어컨 안 틀고, 겨울에도 보일러 최소한만 켜고, 전기 아끼려고 낮에도 불 안 켜고 지냈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도 돈 없어서 못 나가 하고 거절했어요. 그렇게 1년을 살았더니 우울증이 왔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돈은 조금 남았지만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너 왜 안 나와? 보고 싶어? 다음 주에 밥 먹자. 내가 살게. 할머니는 고민했어요. 가고 싶은데 친구한테 얻어먹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돈 쓰기도 아깝고. 하지만 용기 내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밥 먹고 이야기하니까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랍니다. 웃고 떠들고 옛날 이야기하고. 그날 쓴 돈은 3만 원.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생각했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3만 원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왜 1년 동안 집에만 처박혀 있었을까?
그 뒤로 할머니는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은 나를 위해 써야지. 이 돈으로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거 사 먹고. 그래야 살맛 나지. 매달 10만 원씩 쓰니까 1년에 120만 원입니다. 많은 돈이지만 그 돈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삶의 즐거움을 찾았다면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병들면 나중에 병원비로 더 많이 나갑니다. 실제로 할머니는 우울증 약 먹는 비용이 한 달에 5만 원이었답니다.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 하니까 우울증이 나아서 약을 끊었어요. 오히려 돈을 아낀 셈이죠. 지출을 줄이되 꼭 필요한 건 남겨두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첫째, 건강 관련 지출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 이건 나중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아껴서 병 키우면 나중에 훨씬 큰 돈이 듭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병원비 아끼려고 아파도 참으셨답니다. 무릎이 아픈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병원 안 가셨어요. 2년 참다가 결국 병원 갔는데 이미 많이 나빠져 있었답니다.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비 300만 원. 처음부터 병원 갔으면 약으로 치료할 수 있었는데 참다가 수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건강은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 유지 비용도 필요합니다. 친구 만나는 비용, 경조사비.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가 끊기면 외로움과 우울증이 옵니다. 적당히는 써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경조사비 아끼려고 친구들 모임에 안 가셨답니다. 처음엔 돈 아껴서 좋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하더랍니다. 나중엔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셋째, 최소한의 여가 비용도 남기세요. 영화 한 편, 맛있는 음식 한 끼, 여행 한 번. 이런 것들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이게 없으면 뭐하러 사나 싶어집니다. 대신 줄일 수 있는 건 과감히 줄이세요. 안 보는 구독 서비스, 쓸데없는 건강 보조식품, 필요 없는 옷. 이런 건 정리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답니다. 매달 쓰는 돈을 3가지로 나눴어요. 필수 식비, 관리비, 병원비, 중요 친구 만남, 취미, 선택 충동 구매, 불필요한 것. 그리고 선택 항목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홈쇼핑 안 보기, 충동 구매하지 않기, 세일한다고 안 사기.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줄었답니다. 홈쇼핑 보면 자꾸 사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아예 홈쇼핑 채널을 삭제했어요. 마트 전단지도 안 보고 세일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동 구매가 확 줄었어요.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아내랑 외식하고 친구들이랑 등산 가고 가끔 영화도 봤습니다. 지출은 줄었는데 삶의 질은 오히려 나아졌어요. 중요한 건 무조건 아끼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쓰기입니다. 내게 진짜 중요한 건 남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과감히 줄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후 자금을 모으는 이유가 뭔가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 아끼느라 불행하게 산다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물론 무리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계획적으로 쓰되 삶의 즐거움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추가 수입을 만들되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최대한 줄였는데도 부족하다면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수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노후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 청소, 식당 보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적고 임금은 낮고 몸은 힘듭니다. 한 할아버지는 60대 후반에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월급 150만 원. 많지 않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샘 근무도 있고 추운 겨울에도 밖에 서 있어야 하고 주민들한테 잔소리도 듣고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할아버지, 택배 좀 갖다 주세요. 할아버지, 저기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하루 종일 이런 부탁을 받으셨답니다. 밤 근무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졸음이 와도 참아야 하고 추워도 참아야 하고 3개월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그만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한 거였어요. 병원비로 100만 원 나갔습니다. 3개월 일해서 번 돈 450만 원에서 병원비 빼니 350만 원. 몸 상하고 얻은 돈치고는 너무 적었어요. 이러려고 고생했나 싶었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무리해서 일하다가 다치면 오히려 손해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건강 잃으면 끝이야. 마침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 책 정리하고 도와주는 일. 돈은 안 나왔지만 교통비는 지원됐어요. 할아버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안 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몸이 편했습니다. 앉아서 책 정리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시간도 짧아서 부담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니까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보람도 있었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도서관이 깨끗해요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 도서관 관장님이 말씀하셨답니다. 할아버지 글씨를 잘 쓰시네요. 혹시 서예 할 줄 아세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서예를 좀 했었거든요. 취미로 배웠던 거였는데 그게 도움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도서관에서 어르신 서예 교실 열려고 하는데 강사해 주시겠어요? 한 달에 40만 원 드립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니요. 지금 할아버지는 주 2일 서예를 가르치며 한 달에 40만 원을 법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즐겁고 몸도 무리 안 가고 보람도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글씨가 좋아졌어요 하면 뿌듯하답니다. 추가 수입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꼭 힘든 육체 노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시면 반찬 가게나 급식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시면 수선이나 수리 일을 할 수 있어요. 운전을 좋아하시면 택시나 대리운전도 가능합니다. 한 할머니는 김치를 정말 잘 담그셨답니다. 주변에서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하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김치를 담가서 팔기 시작했답니다. 동네 반찬 가게에 납품하고 지인들한테도 팔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어요. 많지 않지만 용도는 되고 무엇보다 김치 담그는 걸 좋아하니까 즐겁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쓰기,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한 할머니는 유튜브를 시작하셨답니다. 손주 옷 만드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나오면서 광고 수입이 생겼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많지 않지만 용도는 됩니다. 처음엔 내가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답니다. 컴퓨터도 서툴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자식이 도와주고 유튜브 강의도 듣고 하니까 할만하더랍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몸 상하면서까지 일하면 나중에 병원비로 더 많이 나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정부 지원 제도도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는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소개받았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주 3일 근무. 공원 청소하고 화단 가꾸는 일이었는데 야외에서 일하니까 운동도 되고 좋았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는데 일이 힘들지 않고 시간도 짧아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만 생겨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노후 자금 걱정 혼자가 아닙니다. 노후 자금 걱정은 우리 세대 대부분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비슷하게 힘듭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숨길 일도 아닙니다. 주변을 보세요. 친구들도 이웃도 다들 노후 걱정하며 삽니다. 나만 힘든 건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다들 힘듭니다.
입 밖에 안 낼 뿐이죠. 중요한 건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가능하면 추가 수입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많이 나아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처음엔 노후 자금 걱정에 밤마다 잠을 못 잤어. 통장 보면서 한숨만 쉬었지. 그런데 정확히 계산해보고 줄일 건 줄이고 작은 일이라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아직도 여유롭지는 않아. 하지만 당장 굶을 일은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고 없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가족, 친구, 건강.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많더라고. 건강, 가족, 친구. 이런 게 진짜 재산이야.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가진 돈 안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노트 한 장 꺼내서 적어보세요. 내가 가진 돈,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건강, 가족, 친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함께 적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걱정만 하지 마세요.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신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요. 지출 내역 적어보기, 안 쓰는 구독 해지하기, 주민센터에 전화해보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시작한 게 1년 후엔 큰 차이를 만들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나아질 겁니다. 조금씩 천천히 함께 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